66세의 윤재호가 한빛그룹 회장 자리에서 은퇴하고 평범한 주차 관리인으로 새 삶을 시작하면서 펼쳐집니다. 겸손과 정직함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가던 그에게 어느 날 한 젊은 여성과의 충돌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 두 사람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전환점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윤재호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납니다. 66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형성된 습관은 은퇴 후에도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이불을 반듯하게 개고 세수를 마친 후 정성스럽게 양치질을 합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흰머리가 조금 더 늘어난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기품 있는 모습은 한빛그룹 회장으로 있을 때와 다름없군요. 여보, 벌써 일어나셨어요? 정미숙의 목소리가 조용한 아침을 깨웁니다. 재호는 미숙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4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항상 재호의 든든한 지원군이었죠. 한빛그룹의 회장이었던 시절에도, 그리고 지금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시간에도 변함없이 곁을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일찍 준비해야 해서 말이야. 도시락은 내가 싸갈게. 미숙은 고개를 젓습니다. 제가 준비할게요. 당신은 준비나 하세요. 주방에서 들려오는 냄비 소리와 칼질 소리가 재호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값진지 요즘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한빛그룹 회장으로 있을 때는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요새도 아들이 계속 전화해요. 당신 다시 회사로 돌아오라고? 미숙이 식탁에 아침상을 차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재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어제도 전화가 왔었어. 하지만 내 마음은 정했어. 일하는 삶이야말로 건강한 노후라고 믿고 있으니까. 미숙은 남편의 손을 꼭 쥐었어요. 내 생각에도 당신 결정이 옳아요. 우리 나이에 무슨 골프만 치고 여행만 다니다. 사람은 일을 해야 정신이 맑아지는 법이지. 재호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달 전 그는 강북의 현대타워 오피스텔에서 주차 관리인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회사와 가족들은 그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죠. 한빛그룹의 전 회장이 주차 관리인이라니, 그것도 자기 회사도 아닌 다른 기업의 건물에서. 하지만 재호에게는 이 결정이 무엇보다 진심이었습니다. 오피스텔로 향하는 길, 재호는 매일 같은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출근길에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문을 열고 닫는 카페들, 그리고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빌딩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오전 8시 정각, 재호는 현대타워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유니폼을 갈아입고 출근 카드를 찍은 후 그는 자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차량 출입을 관리하고 주차 공간을 안내하며 때로는 방문객들에게 길을 알려주기도 하죠. 윤 과장님 좋은 아침이에요. 매일 아침 마주치는 젊은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재호를 과장님이라 부르며 존중해주곤 했죠. 재호는 이런 소소한 인사가 하루를 시작하는데 큰 힘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재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그리고 그가 직접 선택한 새로운 삶이었어요.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누구나 고민하는 문제이지만 재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바로 계속해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동안 재호는 많은 사람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삶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있었죠. 오늘도 재호는 행복한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화창한 봄날의 오후, 현대타워 지하 주차장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윤재호는 자리에 앉아
점심으로 미숙이 싸준 도시락을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김치찌개와 소시지 볶음, 그리고 갓 지은 밥의 조합은 언제 먹어도 최고입니다. 재호는 음식을 씹으며 내일이면 미숙과 함께 결혼기념일을 맞이한다는 생각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41년이라 시간이 참 빠르군. 재호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순간 지하 주차장 구석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쾅! 하는 충돌음과 함께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재호는 즉시 도시락을 내려놓고 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구석진 주차 공간에 은색 BMW가 벽에 살짝 부딪힌 채로 서 있었고 차 옆에는 당황한 표정의 20살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우아한 원피스에 명품 가방을 든 그녀는 분명 이 건물의 고급 회사 직원이거나 방문객일 테죠.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습니까? 재호는 다정하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여성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잠시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재호는 그녀의 눈에서 당혹감과 함께 다른 감정을 읽었습니다. 공포였을까요? 아니면 당황함이었을까요?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여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자신의 명찰을 가리키며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이 건물 주차 관리인 윤재호입니다. 방금 충돌 소리가 들려서 확인하러 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 순간 여성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당황한 눈빛이 경계와 의심으로 바뀌었어요. 아저씨, 제 차 옆에서 뭐 하셨어요? 제가 주차하기 전부터 여기 계셨죠? 재호는 순간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요. 방금 소리를 듣고 달려왔어요. 제 자리는 저쪽 입구에 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제가 주차하려고 할 때 아저씨가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여성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재호는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아가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방금 점심을 먹다가 아저씨가 제 차를 긁었잖아요. 이거 보세요. 여기 흠집이 났어요. 여성은 BMW의 옆구리를 가리켰습니다. 작은 긁힘이 새로 생긴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아가씨, 그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방금 차가 벽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달려왔을 뿐이에요. 여기 없는데 발뺌하시는 거죠? 그런데 마침 주차장 관리인이시라 편리하네요. 여성의 말에는 비꼼이 묻어 있었습니다. 재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참을성 있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제 이름은 윤재호이고 이 건물에서 근무한 지는 3달 정도 됐어요. 필요하시다면 관리실에 가서 경비일지도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이미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신고할 게 있어요. 현대타워 지하 주차장에서 제 차를 누가 긁고 도망치려고 해요. 재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분명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아가씨, 왜 거짓말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당신 차를 긁지 않았어요. 재호의 말에 여성은 전화를 끊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니까 모르는 척 하시는 거죠? 게다가 주차장 관리인이면서 CCTV 사각지대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성은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습니다. 아저씨가 아까부터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희롱이랑 다를 바 없을 텐데. 재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럴 것입니다. 원하시는 대로 경찰을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니니 두렵지 않습니다. 재호의 단호한 태도에 여성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재호를 노려보며 차 안에 앉아 경찰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재호는 주차장 벽에 기대어 서서 자신의 평화로운 일상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흔들리게 되었는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행복하게 도시락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니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이 모든 게 오해일 뿐이야.
곧 해결될 거야. 재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약 30분 후 경찰차 한 대가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윤재호는 침착하게 2명의 경찰관을 맞이했습니다. 한 명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베테랑 경찰이었고, 다른 한 명은 상대적으로 젊어 보이는 신참 경찰관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연륜이 묻어나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이서윤은 재빨리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제가 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아저씨가 갑자기 나타나서 제 차를 긁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계속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경찰관은 서윤의 말을 듣고 재호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윤재호입니다. 이 건물 주차 관리인이에요. 신분증 좀 볼 수 있을까요? 재호는 조용히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경찰관에게 건넸습니다. 경찰관이 신분증을 확인하는 동안 재호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방금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충돌 소리가 들려서 확인하러 왔습니다. 이 아가씨의 차가 벽에 살짝 부딪힌 것 같았어요. 제가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저를 차를 긁은 범인으로 몰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관은 신분증을 자세히 보다가 갑자기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의 눈이 커지며 재호를 자세히 바라보았어요. 혹시 한빛그룹 전 대표님 아니십니까? 순간 주차장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윤의 표정이 굳었고 신참 경찰관도 놀란 듯 재호를 바라봤습니다. 재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3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베테랑 경찰관이 갑자기 정중한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대표님, 이런 상황에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한빛전자에서 30년간 근무했었습니다. 항상 대표님 얘기를 존경스럽게 하셨어요. 재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서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뭔가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베테랑 경찰관이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가씨,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서윤은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차를 하다가 실수로 벽에 차를 살짝 부딪혔어요. 그때 이분이 달려와서 저는 당황해서 그래서 거짓말을 하신 건가요?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는데 순간 당황해서. 경찰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고죄는 아시죠? 거짓 신고와 타인을 음해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서윤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재호는 이 상황이 불편했습니다. 그는 서윤에게 일어나라고 손짓했어요. 일어나세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계속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로 울먹였습니다. 저는 잠깐 실수한 것뿐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더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경찰관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베테랑 경찰관이 재호에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소하시겠습니까? 재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삶을 살아오면서 그는 많은 위기와 도전을 경험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서윤을 바라보며 그녀의 눈물 어린 표정에서 진심 어린 후회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고민해 볼게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서윤은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그녀에게 다가가 일어나도록 도왔습니다. 일어나세요. 더 이상 무릎 꿇을 필요 없습니다. 서윤은 재호의 도움을 받아 일어났지만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재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경찰관님들과 함께 돌아가서 필요한 절차를 밟으세요. 경찰관들이 서윤을 데리고 나간 후 재호는 혼자 주차장에 남았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어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에서 시작되었지만 거짓말과 모함으로 발전했습니다. 재호는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주차장 관리실로 돌아온 재호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여전히 같았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오랜 시간 기업을 이끌면서 수많은 결정을 내렸던 그였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에게 또 다른 종류의 시험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지.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무렵 윤재호는 피로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정미숙이 반갑게 맞이했지만 재호의 표정이 평소와 다른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재호는 신발을 벗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좀 복잡한 일이 있었어. 식탁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차분히 설명하는 동안 미숙의 표정은 점점 엄숙해졌습니다. 그녀는 재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무고는 범죄예요. 그 여자분이 아무리 젊고 실수였다고 해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재호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내일 변호사를 만나볼 예정이야. 다음 날 아침 재호는 오랜 친구이자 한빛그룹의 법무팀장이었던 박정훈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정훈은 재호의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재호 형, 이건 단순한 무고죄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여성이 경찰에게 거짓말했을 뿐만 아니라 성희롱 눈빛이라는 말로 형의 인격까지 공격했으니까요. 재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훈아, 그 여성에 대해 좀 더 알아봐 줄 수 있어? 이틀 후 정훈은 재호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서윤은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주로 고급 차량을 몰고 다니며 사람들과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무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형,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인 행동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에는 형이 누구인지 몰랐던 것 같지만요. 재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책임을 물어야겠군. 재호는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이서윤을 고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결정이 알려지자마자 서윤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서윤의 아버지라는 중년 남성이 직접 재호를 찾아왔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딸이 잘못했습니다. 어떻게든 합의를 했으면 합니다. 필요한 금액은 말씀만 하십시오. 재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에는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당신 딸이 저에게만 이런 짓을 했다면 한번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윤의 아버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이요? 네. 변호사가 조사한 바로는 최소 5건의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모두 합의로 마무리됐고요. 서윤의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너무 애를 방치했나 봅니다. 재호는 그를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 사람의 부모로서 자식의 잘못을 마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잘못을 덮어주어야 하는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책임을 가르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서윤의 아버지는 슬픈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부탁이 있습니다. 제 딸이 한번 직접 사과할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재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동의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현대타워 로비에서 만납시다. 다음 날 약속한 시간에 이서윤이 아버지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서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부어 있었습니다. 분명 많이 울었을 거예요. 그녀는 재호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한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차를 긁은 것도, 거짓말을 한 것도, 회장님을 모함한 것도
모두 제 잘못입니다. 재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였지만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저를 더 큰 잘못으로 이끌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었어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손을 떨며 계속 말했어요. 저는 그저 비싼 차를 가졌다는 이유로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재호는 서윤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과거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비슷한 일을 저지른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서윤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당혹감이 읽혔어요. 저는 서윤의 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윤이는 어릴 때부터 제가 너무 풍족하게 키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항상 제가 돈으로 해결해 주었고요. 그래서 아이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재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서윤을 단호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서윤 씨, 당신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정말로 변화할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법적인 처벌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깨달음이니까요. 이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재호의 말은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희망을 주었습니다. 현대타워 로비의 조용한 한 구석에서 서윤은 재호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호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는 정훈 변호사가 조사해온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서윤이 과거에 저질렀던 유사한 사건들의 기록이 담겨 있었죠. 재호는 그 내용을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2020년 3월 강남역 근처에서 접촉사고를 가장해 50대 남성에게 합의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9월 서초동에서 서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서윤의 아버지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아, 이게 다 사실이니? 서윤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아빠. 재호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지금은 합의로 마무리되었지만 경찰에 신고하면 다시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증인으로 나설 테고요. 서윤은 두려움에 떨며 재호를 바라봤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뭐든지 할게요.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재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잘못을 저지르고 돈으로 해결해 왔어요.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책임이 아닙니다. 서윤의 아버지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 딸이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재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서윤이 단순히 법적 처벌을 받는 것보다 진정으로 변화하기를 바랐습니다. 한 젊은 영혼이 올바른 길을 찾도록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과거의 피해자들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하세요. 그들이 받아들이든 않든 그것은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서윤은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 사과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호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진정한 반성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검찰 송치 전에 당신이 진심으로 변화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서윤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정말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이 순간 재호는 서윤의 눈에서 진정한 변화의 의지를 읽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두려움이나
자기 보호를 위한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서둘러 결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첫 만남은 끝이 났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재호는 서윤의 사과가 진심인지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재호가 근무 중인 주차장으로 서윤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명품 옷과 가방 대신 소박한 차림으로 나타났어요.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피해자분들을 모두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서윤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양했어요. 용서해 주신 분도 계시고 차갑게 돌아서신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모두 제게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각 피해자분들께 사과 편지도 썼습니다. 그리고 피해 보상도 약속했어요. 제 아르바이트비와 용돈을 모아서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갈 계획입니다. 재호는 서윤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듯 했어요. 그리고 회장님께 제안드릴 것이 있습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변화하고 싶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회장님께서 일하시는 이 주차장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무급으로요. 재호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는 그녀의 제안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지만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달간 매주 토요일마다 주차장에서 봉사하세요. 단순히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배움의 시간으로 삼으세요. 서윤은 밝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윤의 주차장 봉사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어했지만 점차 그녀는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차장 청소, 차량 유도, 방문객 안내 등 재호가 하는 모든 일을 함께하며 배워나갔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서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미소와 존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서윤 씨, 오늘은 잘하고 있네요. 셋째 주 토요일 재호가 칭찬했습니다. 서윤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처음으로 제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는 게 기쁩니다. 재호는 그녀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서윤이 진정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 경험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윤의 봉사활동이 계속되면서 윤재호는 그녀의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정확히 아침 8시에 도착하는 서윤은 점점 더 자신감 있게 일을 해냈어요. 처음에는 주차장 바닥을 쓸고 쓰레기를 줍는 간단한 일부터 시작했지만 이제는 차량 유도와 방문객 안내까지 능숙하게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서윤 씨, 지금까지 3주 동안 봉사활동을 해왔는데 어떤 생각이 드나요? 넷째 주 토요일 점심시간에 재호가 물었습니다. 서윤은 생각에 잠긴 듯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형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사한 기회라고 생각해요. 재호는 관심 있게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여기서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을 그들이 가진 것으로 판단했어요. 고급 차를 타는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회장님이 모든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진정한 품격은 겉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재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서윤의 말에서 진정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연기가 아니라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어요. 서윤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책임감이요. 여기서 작은 실수 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불편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매 순간 더 집중하고 내 행동에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당신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인생에서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지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진정한 성숙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후에 서윤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과거에 피해를 준 분들께 모두 사과했지만 아직 충분한 보상을 하지 못했어요. 제 월급으로는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 차를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재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BMW를요? 그건 꽤 비싼 차인데. 서윤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실 그 차는 제가 스스로 번 돈으로 산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생일 선물로 사주신 거죠. 그동안 저는 그 차를 타고 다니며 우월감을 느꼈지만 이제는 그런 허영심이 부끄러워요. 재호는 서윤의 결심에 감동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질적 희생을 넘어 그녀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부모님과 상의해 보는 게 어떨까요? 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반대하셨지만 제 마음을 알고 나시곤 이해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저녁 재호는 미숙에게 서윤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는 서윤의 진정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눴어요. 미수가, 내가 생각하기엔 그 아이가 정말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 미숙은 재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그 아이에게 준 것은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 인생의 교훈이었네요. 때로는 엄격한 처벌보다 따뜻한 지도가 더 큰 변화를 가져오는 법이죠. 재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이면 서윤이의 봉사활동이 끝나 고소를 취하할지 말지 결정해야 해. 미숙은 남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결정했잖아요. 재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결정했어. 다음 날 마지막 봉사활동을 마친 서윤에게 재호는 자신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그들은 주차장 구석의 작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서윤 씨, 나는 당신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서윤의 눈에 기대감이 어렸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재호의 손을 잡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어요. 재호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세요. 과거의 실수에 묶여 있지 말고 그것을 발판 삼아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세요. 서윤은 눈물을 닦으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르침을 결코 잊지 않을게요. 그날 이후 서윤은 정기적으로 재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근황을 알리는 메시지를, 때로는 조언을 구하는 전화를 했어요. 그녀는 정말로 변화하고 있었고 재호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봉사활동을 마친 후 한 달이 지난 어느 화요일 오후 윤재호는 주차장 관리실에서 평소처럼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확인하니 이서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재호는 반갑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잘 지내고 있어요. 실은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제가 회사에 복귀했어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재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어떤 회사에서 일하게 된 건가요? 전에 다니던 광고 회사예요. 제가 그동안 많이 반성하고 변했다는 걸 증명하려고 3달 동안 인턴으로 일했어요.
그리고 오늘 정직원으로 채용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서윤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제가 찾아뵈러 가도 될까요?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재호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럼요. 언제든지 와도 좋아요. 다음 날 저녁 서윤은 약속대로 현대타워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 그리고 겸손한 태도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회장님, 이거 작은 선물입니다. 서윤이 작은 상자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재호가 상자를 열어보니 수제 쿠키가 들어 있었습니다. 직접 만든 거예요. 어젯밤에 처음으로 도전해봤는데 맛은 보장할 수 없지만 진심은 담겨 있어요. 재호는 감동했습니다. 그는 쿠키 하나를 맛보고 웃음을 지었습니다. 맛있네요. 요리 실력도 있군요. 그들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윤은 지난 몇 달간의 경험을 진솔하게 들려주었어요. 제가 차를 판 돈으로 모든 피해자분들께 보상을 했어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작은 중고차를 샀습니다. 예전 차보다 훨씬 소박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 차가 더 편하게 느껴져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하니까요. 서윤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회사에 복귀하고 나서 신입사원들에게 제 경험을 나눴어요. 물론 회장님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실수를 했고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랬군요. 신입사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다고 말해주었어요.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실수가 아니라 잘못을 덮으려는 거짓말이라고 제가 말했거든요. 재호는 서윤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말이 정말 맞아요. 우리 모두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인격을 결정하죠. 서윤은 맞은편에 앉은 재호를 진지하게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만난 가장 존경스러운 분이세요. 회장님 덕분에 저는 진정한 겸손과 책임감을 배웠어요. 재호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나도 여전히 배우는 중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진심입니다. 서윤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한빛그룹의 회장이셨음에도 지금 주차장 관리인으로 일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시잖아요. 그런 모습이 저에게는 큰 가르침이 되었어요. 재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단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직함이나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제야 그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항상 남들의 시선과 평가에 신경 썼지만 이제는 내 자신에게 진실한 삶을 살고 싶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각자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연한 충돌 사고로 시작된 그들의 만남은 이제 깊은 신뢰와 존경으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재호가 물었습니다. 서윤은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며 제 실력을 쌓을 계획이에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을 돕는 멘토링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싶어요. 제가 받은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싶거든요. 재호는 그녀의 진심 어린 포부에 감동받았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당신의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카페를 나서며 서윤은 재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종종 찾아뵙고 조언을 구해도 될까요? 재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서윤은 새로운 출발을 향해 걸어갔고 재호는 자신의 작은 결정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재호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늘의 만남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는 겸손과 책임감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가치를 다른 사람과 나눌 때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윤재호는 여전히 현대타워 주차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일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깊은 충만함과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정미숙이 준비한 아침을 먹고 8시에 주차장으로 출근하는 이 단순한 일상이 그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봄비가 내리는 수요일이었습니다. 재호는 우산을 받쳐들고 주차장 입구에 서 있었어요. 비 오는 날에는 차량 출입이 더 조심스러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대의 검은색 세단이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차가 그의 앞에 멈추자 창문이 내려가며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어요.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이서윤이었습니다.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재호를 반겼습니다. 이전보다 더 성숙해 보이는 그녀의 모습에 재호는 반가움을 느꼈습니다. 어서 와요. 이서윤 씨, 오랜만이네요. 서윤은 차를 주차한 후 재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왼손 약지에는 반지가 반짝였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재호가 물었습니다. 서윤은 활기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 많았어요. 우선 지난달에 회사에서 주임으로 승진했습니다. 축하해요.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네요. 서윤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왼손에 반지를 가리켰습니다. 다음 달에 결혼합니다. 재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상대방은 어떤 분인가요? 회사 디자인팀에서 일하는 김태연이라고 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항상 저를 존중해주고 제 과거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어요. 서윤의 눈에는 행복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하얀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서윤이 청첩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 결혼식에 꼭 와주셨으면 해요. 재호는 감동한 표정으로 청첩장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한 가지 부탁이 더 있어요. 무슨 부탁인가요? 회장님, 아니 선생님, 제 결혼식에 아버지처럼 와주시면 안 될까요? 재호는 놀란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처럼이요? 서윤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친부모님은 물론 오시지만 회장님은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 분이에요. 마치 또 한 명의 아버지처럼요. 재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깊은 감동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꺼이. 서윤은 재호의 대답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날 저녁 재호는 미숙에게 서윤의 청첩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숙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그 아이에게 베푼 용서와 지도가 이런 결실을 맺었네요.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재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연한 만남이 이렇게 특별한 인연이 될 줄은 몰랐어요.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미숙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당신은 그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항상 옳은 선택을 해왔어요. 그게 바로 당신의 아름다움이죠. 한 달 후 서울의 아름다운 정원에서
서윤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재호와 미숙은 특별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서윤의 부모님 옆자리였습니다. 신부의 아버지가 딸을 신랑에게 인도한 후 서윤은 재호에게 다가와 깊은 인사를 올렸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처럼 행복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선생님 덕분이에요. 재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일궈낸 행복입니다. 나는 단지 조금 도왔을 뿐이에요. 결혼식이 끝난 후 재호와 미숙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오늘 행복했나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우 행복했어요. 한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에요. 당신의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어요. 그게 한빛그룹 회장으로서 이룬 어떤 업적보다도 더 값진 것 같아요. 재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는 이 평화로운 순간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호는 여느 때와 같이 5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출근 준비를 하는 그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며 스스로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군. 현대타워 주차장에 도착한 재호는 평소처럼 자리에 앉아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봄날의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는 삶의 진정한 가치는 겸손과 책임감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얼마 후 한 직장인이 재호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윤 과장님, 좋은 아침이에요. 재호는 밝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아침입니다. 이것이 재호가 선택한 평화로운 오늘이었습니다. 화려한 직함도 큰 권력도 없지만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고 의미 있는 시간. 그는 이 소소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이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작은 선택 하나하나에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윤재호가 발견한 삶의 진정한 가치였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인생을 바꿉니다. 재호와 서윤의 이야기는 용서와 책임 그리고 변화의 힘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증거였습니다.